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인데요. 과연 역사상 첫 교황 방북이 성사될지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미사는 오직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의 특별한 미사였는데요. 앞서 잠깐 보신 것처럼 미사 집점자인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은 우리말로 미사의 시작을 알려 좌중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미사 장면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님, 김 조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그렇게 긴 문장은 아니었지만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말로 직접 또 저렇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이례적인 평가가 많아요. 왜 그렇게 평가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성 베드로 성당에서의 특별 미사는 굉장히 이례적인 예.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처음 미사에 참가를 했고 또 미사 직후에 특별 연설을 대통령께서 했는데 그런 경우도 예.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각국의 여러 정상들이 바티칸을 방문합니다만 그러나 이번처럼 문재인 대통령만큼 예우를 갖춘 그런 전례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아까도 방금 나왔습니다만 그 바티칸에서 우리말로 그야말로 대통령 내외의 방문과 한반도 평화를 축복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직접 한다는 것, 우리말로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입장을 바티칸이 보여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사를 집전했던 이 교황청 이 국무원장님,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무총리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무원장이 직접 그렇게 참여해서 미사를 지휘하는 것, 특히 지금 로마 교황청에서 대주교 회의인가를 하고 있답니다. 그때는 일정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당신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미사도 이렇게 집도하시고 또 대통령과 이렇게 한국 정부의 그런 평화 노력을 지지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은 뭐 우리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높은 평가, 그리고 결국 종교라는 것은 이 사랑과 평화를 전달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목소리와 교황청의 목소리가 서로 메아리치면서 이렇게 화음을 잘 이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이 미사가 끝난 후 곧바로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연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내외 기분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서는 역사적이며 감격스러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나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했으며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교황성하께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신 기도처럼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의 미래를 보장하는 바람직한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인상적인 내용인가요? 평화의 한반도를 개척해 나가겠다. 그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성 베드로 성당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를 이야기했다고 봐야 되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교황께서 평양을 방문하시면 거기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를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 지도자, 남북의 지도자가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그런 자리들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드로 성당에서 했고 다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의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 전쟁 없는 한반도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남북 정상이 다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 뭐 그런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넘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청 방문을 지금 예상하시는 건가요?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말씀하신 대목 중에서 기필코 평화 그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평창 평화 프로세스를 전개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바람이 또 미사를 하시면서 그 어떻게 보면 카톨릭의 본당인 그 성 베드로 선당에서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 기도가 잘 반영돼서 정말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되고 비핵화도 이루어지고 남북교류도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기가 곧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김 교수님께서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방북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아마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환영하는 그런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또 교황께서 평소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분이고 평화 화해에 대한 상징적인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또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아르헨티나 출신이십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그 편에 서 있었고 평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그런 언급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평양 방문을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평양을 방문할 경우에 그야말로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비핵화 평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슈화가 더 확실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인 어떤 의지 뭐 그런 것도 표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평양 방문이 꼭 실현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뭐 교황께서 문 대통령 그 예방을 받을 때 북한에 가겠다 정도의 답변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언제 시기는 특정이 안 되더라도 그런 의사 전달이 가능할까요? 예, 저는 뭐 최소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교황의 이제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천주교 교구의 노력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교황께서도 또 북한에 가셔서 하는 활동에 있어서 일정 부분 보장받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어떻게 하면 협상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어렵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이해찬 대표께서는 내년 상반기가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교황의 일정이 결국 1년 단위로 꽉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미션 차원의 의무감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방문하시지 않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문 대통령 이 교황 접견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이니까요. 한번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 문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 과정이나 아니면은 교황의 방북 이런 것들이 결국엔 그 전 세계에 퍼지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 한반도 비핵화 당사자인 미국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보면 남북미 중심으로 비핵화 평화 체제 논의가 집중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은 그 외연을 굉장히 확장시키는 것이고 또 교황께서 만약에 평양을 방문하신다면 미국 내 보수 여론이나 또는 미국 내 이제 캐톨릭 신자들한테 주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상당한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여론들을 굉장히 유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전 세계 캐톨릭 신자들에게 그 한반도에서의 평화, 비핵화에 대한 그런 의지나 열정 그것을 평양에서 직접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교황청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좀 부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교황청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겠죠. 하러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북한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교황을 초청해 놓고 인권이라든가 종교의 자유 이야기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정상국가와 정반대되는 행보이기 때문에요. 아마 북한은 내부 통제 차원에서 그런 것을 뭐 조선중앙TV라든가 노동신문을 통해서 방영은 하지 않겠지만 일정한 미사라든가 그런 부분 교황이 가셔서 하시는 행동에 있어서의 자유는 적어도 보장해 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 문 대통령은 지금 뭐 굉장히 부지런히 바쁘게 다니시는데 사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11월 중간 선거 이후다 이렇게 재확인했거든요. 이러다가 올해 안에 못 열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우선은 11월 중간 선거 이후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중간 선거에 매달리고 있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의 실무 협상이 비공식적으로는 저는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인 비건 최선희 라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두 사람이 지금 직접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실무적인 라인들 속에서는 거기에 대한 논의들은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것과 미국이 요구하는 그 두 가지가 접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볼 수가 있는데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문제랄지 또는 종전선언 플러스 알파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뭐 그것이 아주 서로 비껴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접점을 찾는 작업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 미국의 또 국제사회에 그 국제원자력기구가 직접 와서 사찰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준다면 그 속에서 종전선언 플러스 알파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좀 더 북미가 반발짝씩 좀 물러나서 접근을 하는 뭐 그런 쪽으로 저는 정리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보면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가능성은 높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북미가 좀 더 적극적인 접촉과 또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을 직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올해 안에는 열릴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아직 올해 안에 열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요즘 북미 간의 접촉이 저도 김혜영 교수님 말씀 그러니까 최선희 비건 라인은 가동되고 있지 않지만 뉴욕 채널 등을 통해서 의견은 교환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이 약간 더 지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큰 원칙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받아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북한이 약속을 해주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은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상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that President Moon and his administration have placed on improving South-North relations. I believe this inter-Korea dialogue must remain linked to denuclearization and South Korea synchronized with the United States. Only in this way will the prospects of achieving our common goals with the North be their greatest. 어제 제가 이 관련 뉴스 보면서 센터장님 토론회에 앉아 계신 것 같거든요. 지금 아산정책연구원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지금 기조연설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현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 작심을 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것을 강조하면서 약간 다른 결로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저 부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미 간의 공조는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북 제재에 관해서 약간의 입장차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의 지금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과의 좋은 대화 분위기는 이어가지만 북한을 설득해낼 수 있는 유일한 협상 수단이 제재라고 인식합니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미국 주도로 할 수 있게 한국 정부가 도와달라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한국 정부는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또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 제재 해제 같은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메시지를 곳곳에서 이렇게 표출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율을 강화해달라 하는 대사로서는 약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저 토론회 현장에 이 조세균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네. 그분도 이제 참석을 하셨었는데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 교수님께. 네.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특정 일간지를 겨냥해서 뭐 걱정 내려놓으시라. 네. 한미 공조 균열이 아니냐 뭐 이렇게 네네. 자꾸 보도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던데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체적으로 한미 간의 공조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아까 해리스 대사 이야기도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존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부분, 남북관계 관련된 것이 서로 이것이 어긋나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고요. 예. 비핵화 진전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중요한 과제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의 상황들을 한미 간에 객관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센터장님도 짧게. 예, 뭐 경고음은 들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등한히 하면은 이게 나중에 표출됐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언론을 대하는 것은 언론은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뭐라고 하기보다는 언론은 비판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걸 수용하고 예. 정부가 성과로서 이것을 극복해내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